대통령의 시중을 두는 해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CNN이 보도했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내일부터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합니다. 남가주와 북가주 일부 지역에서는 주정부 정책과는 달리 식당을 오픈해 관계당국이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막상 대대적인 리오프닝을 시작한 텍사스주의 쇼핑몰은 손님이 없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질병통제국이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으나 행정부가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32만 명이 실업수당 청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실업자가 된 사람이 약 3,350만 명이 됐습니다. 리오프닝을 해도 일자리가 없기는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 리그가 티켓 리펀드 정책을 업데이트해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주장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주장이 신뢰로 이어지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증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은 어머니날 어머니를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AM 1650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또 한국 TV, 유튜브를 통해서 미 전국, 한국 세계에서 보고 듣고 계십니다. 먼저 지금 확실하게 더 많은 정보가 오늘 오후가 되면은 나올 테지만 일단 그 CNN 방송이 대통령의 발레이어, 대통령의 그 시중을 두는 사람이죠. 웨스트 윙에서 대통령 시중을 두는 사람이 발레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운전에 관한 거, 대통령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내하고 경호하고 기타 등등이요. 뭐 시크릿 가드와는 또 다르고요. 그 가운데서 한 명이 발레이 가운데서 한 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고 CNN 방송이 보도를 했고 백악관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의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은 굉장한 그 군인이고 당연히 엘리트 군인입니다. 이 양성 반응을 받은 사람의 신원은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해군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웨스트 윙의 발레이거든요. 웨스트 윙 하면은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고 또 시츄에이션 룸, 상황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들이 이제 그곳에서 뭔가를 그 몇몇 사람만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상황실이 있고 또 그 부통령의 집무실도 있고 대통령의 여러 그 자문들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이 웨스트 윙에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뭐 보좌관의 뭐 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관련 어드바이저들이 전부 웨스트 윙에 있는데 물론 한 사람입니다. 발레이 가운데서 한 사람이 양성 반응으로 그 확인이 됐는데 이 웨스트 윙의 발레이는 대통령의 시중을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가족들과도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어제 이제 증세를 느꼈고 테스트를 받아서 양성이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죠.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니까 백악관 주치의에 의해서 다시 테스트를 받았는데도 역시 그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증상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상을 느끼기 전에 그 기간이 있으니까 발레이도 많고 또 뭐 부통령이나 수많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뭐 내각 장관들과 회의하는 방도 웨스트 윙에 있고요.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더 레이티스트 뉴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은 아마 매주일 이 테스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받는 테스트는 좀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는 15분 정도가 있으면 알 수 있는 뭐 그 래피드 아바트 랩 그 테스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갖고가 아니고 그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의 발레이가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웨스트 윙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 많은 부통령 또 여러 그 중요한 자문들의 뭐 여러 가지 접촉을 하잖아요. 그런 그 발레이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마스크 공장 이 사태 때 마스크 공장을 방문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이 그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백악관의 웨스트 윙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먼저 제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부분적인 리오픈을 보면서 그 리오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건 너무 제한적이다 하면서 시위를 하고 주 정부의 어떠한 결정에 반대되는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의 문제가 로스앤젤레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의 문제가 캘리포니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하나의 예로 지금 미국 경제가 리오프닝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의 그 발레이가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부터 전해드렸고요. 지금 뭐 중요한 뉴스가 많죠. 실업자들도 그 지난주보다는 뭐 한 60만 명 조금 넘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300만 명이 넘고요. 그 부분은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업자 숫자는 그래도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때에 결국은 더는 그 참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경기 그 부양책 그 보조 프로그램도 다 그 이제 그 소진돼 가면서 리오프닝을 시작하기는 하는데 천천히 굉장히 제한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가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리오프닝을 한다는 것 이외에는 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공통적인 것은 리오프닝을 시작을 지난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서 이번 주말까지는 안 하는 지역이 하는 지역보다 더 적을 그럴 정도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큰 그 국가적인 그림을 보면은 미국은 유럽과 달라서 뭐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지금 감염자 또 그 사망자도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LA 카운티는 내일부터 뭐 일부 업종에서 픽업만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그 주지사가 주 초에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뭐 똑같다고 뭐 쌍둥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꽃집, 뮤직 스토어, 옷가게, 스포츠 상품 이런 가게에서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가게에 들어가서 쇼핑을 할 수는 없고 이미 그 오더한 것을 픽업만 할 수 있게 가게 밖에서 픽업만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옷 같은 것을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그냥 대강 사이즈만 보고 산다 하더라도 입어보지 않고 이게 일반 소매업소에게도 해당이 될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뮤직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장난감도 아무리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다 해도 검색을 하는 것 픽업하는 그 정도 이외에는 크게 되지 않겠다. 꽃집의 경우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나서 저희 회사 앞에 그 식당과 꽃집을 같이 하는 곳에 가서 그 주인장께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마더스데이 때 그 꽃시장도 오픈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꽃가게도 오픈을 허용을 했는데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오늘도 꽃시장에 갔는데요. 꽃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꼭 그 주문하신 분 이외에는 저희가 이 마더스데이인데도 불구하고 꽃을 그 어머니를 위한 꽃을 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소셜 디스턴싱을 또 다 해야지 되고요.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리오프닝을 할 그 자세는 돼 있는데 그게 뒷받침이 돼야지 된다. 병원 뭐 침대도 완전하게 마련이 돼야지 되고 지금 사망자, 확진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요. 거리 유지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사회적인 거리 두기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골프장과 그 트레일도 오픈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스포츠 칼럼니스트예요. 본인이 뉴욕에 사는가 봐요. 뉴욕에서는 4월 말부터 골프장을 오픈했기 때문에 7살 된 아들과 같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아유 가지 말아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컬럼이었어요. 왜냐하면 골프 치면서 중간에 한 잔 딱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무엇도 없고 냉커피도 못 마시고 뭐 카트도 못 타고 하니까 이게 별로더라. 나인홀을 아들과 함께 걸었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미국 각 지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뭐 많은 나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던데요.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는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의 정책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큰 그 제조업소라든가 큰 소매업소 뭐 체인 스토어가 되겠죠. 오픈하는 것. 그 밖에 이제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갤러리를 포함해서 다음 단계의 논의가 될 것 같고요. LA 카운티 비치는 아직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현재로서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나 벤츄라 카운티와는 다르죠. 28,000 케이스가 있어서 지금 1,300명이 사망을 했고 어제 하루에만 새로 나타난 케이스가 800케이스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로스앤젤레스가 요즘 그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이 정도인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쪽 지역은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LA 카운티에 픽업만 가능하게 하는 이 같은 그 리오프닝도 아직까지는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없어서요. 이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런던 브리드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주지사가 주 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검토 중이고 우리 보건 관계자와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A 타임스의 한 컬럼리스트는 지난번부터 경제 재개도 해야지 된다 하는 컬럼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의료 전문가, 보건 관계자들 말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일반 뭐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지 된다 하는 컬럼도 썼더군요.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북가주와 남가주에서 부분적으로 경제 재개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 갖고는 모자란다 하면서 시위하는 그 업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북가주를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북가주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미 전국의 스토리이기 때문에요. 유마 카운티와 수토 카운티 또 머다 카운티 이런 데인데 사실은 유마하고 수토 카운티는 인구가 두 군데 카운티를 합쳐도 한 뭐 17만 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도시에 쌍둥이 도시라고 불린대요. 그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리오픈하면은 그 안 된다라는 식당이요. 그랬는데도 지난주에 식당을 오픈을 해서 월요일 날도 주류 단속국이 ABC가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경고를 해서 테이크아웃은 괜찮지만 술도 직접 앉아서 먹고 음식 먹으면서 이런 것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다시 방문을 했는데도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관계당국의 말을 ABC의 말도.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시 문을 닫아라 라고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주인들이 이렇고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이해는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은 어찌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관계 당국의 얘기고요. 남가주로 내려오면 오렌지 카운티가 지난번에는 이제 비치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문제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이제 주정부에 뭐 요청을 해서 주정부와 협의를 해서 비치 문을 열었는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제 오후에 LA 타임스도 보도를 했고 오늘 아침에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도 보니까 그 보도 내용이 기사가 뭐 하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맥이 통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샌크레멘터의 식당 주인이 어떤 그 호텔에 있는 뭐 비치에 있는 그런 그 식당 주인이니까 거기서 그런 식당은 뭐 캐주얼하게 뭐 와인도 팔고 음식도 팔고 어떤 경우에는 뭐 좀 그 선물 센터처럼 기념품도 팔고 하잖아요. 지난 주말에 문을 열었더니 이 식당이 어디에 따라서
오렌지 카운티의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전체적으로는 아직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의 슈퍼바이저는 그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더니 너무너무 손님이 많아서 물건이 다 팔렸대요. 그래서 물건을 새로 오더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고 오늘부터 또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열라고 해서 열었는데 보건 관계자가 일요일 날 문 열었을 때 방문을 했대요. 주 법의 위반이다. 그리고 우리 보건국은 슈퍼바이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에 따른다 하고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가 이제 그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가서 주 법을 따르라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사에서 그 미셸 스틸 박이 슈퍼바이저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미셸 스틸 박과 또 다른 그 한 사람 누구죠? 던 와그너 이 두 사람의 슈퍼바이저가 많이 요즘에 인용이 되는데요. 어제 그 LA 타임즈에도 아니 이렇게 그 식당 문을 못 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전했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미셸 스틸박이 위원장인데 왜 꼭 모든 매체에서 이 두 분이 이제 세트로 인터뷰를 하고 합니다. 항상 던 와그너를 앞세워요. 그 앞에 던 와그너, 미셸 스틸 해서 그 결국은 이 식당 주인은 카운티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지 되는 것인가? 주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지 되는 것인가? 물론 그 게빈 뉴섬 주지사는 처음에 이번 주에 리오프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적절하게 로컬에서 알아서 해라 했지만 큰 그 굵은 그 가이드라인은 맥은 줬잖아요. 식당은 앉아서 먹는 것을 오픈할 수 없도록 했고 오렌지 카운티는 슈퍼바이저 위원이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LA는 뭐 아직 그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해서 업주들은 도대체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하는데 이 샌 크라멘터의 그 유명한 식당이던데요. 한 종업원이 25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는 다 할 것은 다 했다. 종업원들 온도도 체온도 재고 거리두기도 하고 장갑도 끼고 했는데 사실은 아웃사이드 식당 바깥에 그 덱에서는 손님들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었다. 손님들은 그냥 와글와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식당 안에는 테이블도 잘 조절을 해놓고 했었겠지만 그것까지 할 수 없었다고 하고 보건당국에서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은 오늘 문을 열겠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문 열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주정부에서 합리적인 어떠한 그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그에 따라보기는 하겠으나 무조건 문을 닫으라고 하면은 나는 뭐 법적으로 뭐 벌을 받더라도 문을 열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오렌지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뭐 북가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어떤 주는 시장이 문을 열지 말라고 하고 주지사가 문을 열라고 하고 어떤 주는 또 반대가 되고 업주들은 도대체 어디를 따라야 될지 모르고 하는 완전한 혼돈 그 상태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그리고도 뭐 식당 하나의 업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식당은 오픈하는 곳이 많은데 종업원들이 막상 나와서 일을 안 한다. 실업수당을 받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러나요, 어떤 경우는 미국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하나의 식당 하나만 놓고도 너무너무 많은 색깔과 무게가 다른데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단발적으로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요즘은 너무 뉴스가 많아서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딱
딱 그 핵심만 전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로컬 정부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질병통제국이 17페이지짜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답니다. 이게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미국의 뭐 교육자라든가 로컬 지도자라든가 비즈니스 오너 이런 사람들에게 줄 17페이지 정도 되니까 좀 꼼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것도 17페이지가 아니라 36페이지였는데 백악관이 너무 싫어해서 17페이지로 반으로 줄인 것이라고 하거든요. 뭐 오프닝 업 뭐 아메리카 어게인 뭐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이 16페이지짜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어야지 되는데 36페이지에서 16%로 줄였는데도 지금 행정부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그냥 백악관에서 발표하고 질병통제국의 이 과학자들이 준비를 한 거죠. 의학자 과학자들이 준비한 이것은 그냥 사장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연방정부는 입장이 사업체나 교회, 학교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방정부가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리오프닝은 너무나 강렬히 원하면서 경제 때문에요. 그리고 경제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1200 받으셨죠? 다 쓰셨죠? PPP도 이제 뭐 받은 날로부터 8주일 안에 다 써야지 되니까 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오픈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다만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두느냐,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느냐, 그리고 정 그래도 오픈해서는 안 되는 곳은 오픈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연방정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리오프닝 하는 것은 잘하는데 만약에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이미 자격이 갖춰진 주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뭐 2주일 동안 디클라이닝 된다던가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숨지고 더 많이 감염될 경우 연방정부가 하라고 그랬잖아. 이 얘기를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은 하기를 원하면서 책임은 주정부가 지기를 원하는 게 지금 연방정부거든요. 그러한 연방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다르니까 주정부가 이렇게 해라 하면은 좀 감염자가 적고 하는 북가주라든가 남가주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반발하는 것도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래도 그렇지 연방정부에서 통합된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업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리오프닝은 해야지 된다 하는 뭐 이런 것이요. 아무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 부분은. 네. 아무튼 연방정부의 입장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전에는 이런 중대한 일이 있으면 항상 사람들이 연방정부에 의존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로컬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당파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고 어제도 백악관에서 어제가 간호사의 날인가 그랬어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집무실 의자에 앉아 있고 대통령 뒤부터 옆으로 이제 간호사가 한 10명 정도 더 남자 간호사, 여자 또 나이 많이 드신 분, 젊으신 분들이 쭉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책임자예요. 루이지아나의 비교적 젊어 보이는 어떤 책임자가 쭉 얘기를 하고 폴라이트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의료진들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뭐 마스크라든가 의료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마스크를 몇 주일을 똑같은 것을 썼습니다. 뭐 아주 그냥 상냥하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것을 썼습니다 하면서 그게 대통령이 이제 그전에 뭐 완전하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저희는 몇 주일을 썼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아니 충분한데 왜 그러냐니까 아니요. 저는 몇 주일을 똑같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적대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절대로. 그랬더니 대통령이 당신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다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간호사가 그냥 대통령에게 동의를 한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말았거든요. 마스크가 문제라니까요. 지금 계속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백악관 웨스트 윙에 대통령을 시중드는 그 발레이도 안 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텍사스에서는 비즈니스를 오픈을 했죠. 쇼핑몰도 오픈하고 있는데 어스틴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달라스, 어스틴 이런 곳은. 그래서 그쪽 지역은 그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니까 레스토랑도 그렇고 몰도 그렇고 empt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비어 있다. 비즈니스를 오픈을 하기는 했는데 텍사스도 지금 고민이 많죠. 오일값 내려가고 오일 때문에 오일 회사에도 구제금융 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픈을 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맥도널드 직원은요. 어디 맥도널드 직원이었죠? 총에 맞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시건주의 그 달러 스토어의 직원도 뭐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집에 가서 그 딸과 어머니에게 마스크 안 써서 그랬다가 집에 있어 그 얘기를 들은 남편과 뭐 성인 아들이 와서 총으로 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맥도널드 직원도 거리 두기를 강요한다고 나에게 왜 이 사회적인 소셜 디스턴싱 하라고 하냐고 총을 쐈고요. 또 뉴저지주에서는 반면에 뉴저지주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주말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제가 이렇게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도 새벽 시간대의 자동차 대수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많아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안 되니까 뉴저지주에서는 경찰이 할 수 없이 길에 있는 사람들을요. 곤봉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게 있고, 네. 그리고 다른 뉴스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못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은 굉장히 빅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지아는 고민이죠. 지금 어느 주보다도 먼저 열었는데 이게 그 확진자도 줄어들질 않고 사망자도 줄어들질 않고 그 사이에 요즘은 인종 간의 여러 가지 그 스트러글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흑인 남자의 이 얘기는 제가 소화가 좀 안 됐네요.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백인들이 쫓아가면서 트럭 안에서 흑인을 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비디오까지 나와서 그 백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백인 가운데 한 사람이 검사실에서 인베스티게이트를 했으니까 검사실에서 조사한 건 수사잖아요. 그렇게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과 아들이 총을 가지고 흑인이 막 뛰어가니까 이 부모가 얘기할 때는 우리 아들이 조깅하고 있었다 하는데 뭘 훔쳤어 절도범이야 이러면서 이제 총을 쏴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지금 비디오로 나와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조 바이든 후보가 역시 그 흑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 많은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사업가예요. 이 사람은 이제 우체국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고 그 로이드 조이라는 사람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업은 뭐 많이 했더군요. 물류도 하고 무슨 뭐 부동산 부티크 부동산 작은 그 부동산 회사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다른 사업도 아무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우정국장으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미국의 우정국과는 굉장히 우정국을 대통령이 많이 비난을 했죠. 아마존 왜 이렇게 요금을 싸게 받아? 더 비싸게 받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우정국은 요즘 그 아마존이 없으면 우리는 더 힘들어진다고 아마존을 특별히 더 싸게 받은 게 아니라 왜 많은 것을 이렇게 일감을 맡기면은 그 많이 맡기는 사람들한테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 정도를 해줘서 우정국이 그나마 이나마라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하고 계속 이제 싫어하고 싸우면서 우정국에 대해서 아마존 돈 올리라고 하는데 우정국은 또 우정국의 팔러시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우정국은 좀 정치적으로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연방준비제도도 미국의
정부 기구이기는 하지만 독립성이 조금 보장이 되잖아요. 우정국도 원 오브 더 그런 카인드의 에이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로이드 조이라고 지난 20년 넘어 만에 처음으로 우정국 일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우정국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화당의 컨벤션 전당대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든가요. 2016년 이후 적어도 지금 드러난 것만 200만 달러 이상을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 이제 기부를 한 사람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는 많이 기부할 수 있는 것에는 이제 수십만 달러도 기부를 했었던 그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정국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130억 달러 적자인데 연방 회기 연도는 9월 달에 그 끝나기 때문에 도움 없이는 연방 정부의 도움 없이는 봉급들도 직원 봉급들도 못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 이제 기금을 받아서 10억 달러 정도 라인 오브 크레딧 130억 달러가 모자란다는데 10억 달러 정도 받았고 지금도 재무부와 협상 중인데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현재의 우정국장이 원래 그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너무너무 대통령과 그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메건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지난해에 은퇴를 발표를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이 지금의 현재의 우정국장이 생각할 때는 행정부가 너무나 그 우정국의 그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를 그 컨트롤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고 뭐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그 원하는 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이제 탄핵 재판이 끝난 이후에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미국 대통령의 그 분위기입니다. 잠시 뒤에야 이 실업 문제 또 이제 2달 동안은 일반인들이 정신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적응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갑갑해하기도 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스포츠 업계가 지금 이제 몸을 추스리면서 여러 가지 그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백악관을 커버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지금 CNN 방송에 나와서 웨스트 윙에 근무하는 그 대통령의 그 시중 두는 사람이 양성 반응에 받은 것에 대해서 even though the president seems to be ignoring some of the advice of his advisors who say that he as a 74-year-old man should be taking some of these extra precautions. He's been very resistant to doing so. And there is, Maggie, my words, a bit. 네, 그 지금 이제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또 웨스트 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넓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양성 반응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그 물론 그 한 명의 해군의 뭐 여러 가지 그 신변도 중요합니다만은 대통령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나이도 많고 하니까 주의하라고 그 여러 그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도 대통령이 그 조언을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얘기였고요. 조금 더 들어볼까요? Texas is opening them. Churches should stay online. Places of worship should stay online. Texas beginning to opening them in its phase one. So you have a president now. 지금은 이제 CNN의 그 존킨 앵커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슈가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지역에서 교회라든가 이런 것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리두기를 해야지 되고 CDC 질병통제국이 그 같은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놨는데 말하자면 이제 백악관이 킬했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해서 역시 그 또 다른 전문 기자 맥이라는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day later, I think in part because he liked the task force branding. But I do think that you are going to continue to see the president, talk about what states should be doing, but they are not going to follow those same instructions themselves. And I don't know how rigid they're going to be about states.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자는 그 맥이 그 하버먼이라고 뉴욕타임즈의 기자거든요.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죠. 아주
그 심층 보도를 참 잘하는데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큰 맥으로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태스크포스나 질병통제국이 이렇게 해라, 뭐 거리두기를 해라, 마스크를 써라 하고 얼굴 가리게요, 그 커버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런데 사실은 막상 백악관 대통령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다. 지금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전문가의 예상보다 많았네요. 해서 317만 명. 원래 전문가들은 305만 명 정도. 아니, 네, 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숫자 완전히 지금 주눅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뭐 그다지 뭐 많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67만 7천 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지난주 한 주일 동안의 것이었고 내일 4월 달에 그 실업률이 나오잖아요. 4월 달에 실업률이 한 16%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는데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도 일자리는 없을 것이다.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지난 7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없어진 일자리가 뭐 약 3,300 뭐 얼마큼이잖아요. 3,3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렇게 없어진 일자리가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20% 정도, 5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5명 가운데 1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한 집안에서 몇 명이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데 이게 이제 리오프닝을 한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음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일시적인 그런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게다 대고 뭐 실업수당 연방정부에서 주는 건 이제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잡마켓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장악을 한 것이고 그리고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 기간이 불과 2달이 못 돼서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7만 명 이상이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7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그 7만 명 이상이 사망하기까지 2달이 안 걸린 거예요. 지금 미국 전체적인 사망자 숫자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뉴욕도 생각보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희망을 가져볼 만했는데 그렇게 조금 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거의 이제 오늘 되면은 7만 5천 명 넘겠군요. 7만 4,485명 사망자고 감염자가 124만 5,069명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티켓 말씀드려야죠. 2달을 지금 여러 스포츠 리그에서 설마 하면서 기다렸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 팀이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스포츠 팀이 많고요. 지금 NBA와 NHL 농구하고 하키에서만 한 10억 달러 정도 티켓 값이 묶여 있다고 하거든요. 첫 달에는 이제 스포츠 이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리그에서 스포츠 경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우리 처리를 하자. 리오프닝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리스케줄이나 연기하는 거. 그때는 풀 리펀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2명의 뉴욕 사람들이 4월 20일에 우리 고소하겠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그 뒤에 일주일 뒤에 MLB하고 MLS 축구가 정책을 바꿔서 야구도 정책을 바꿔서 팀이 알아서 해라 했는데 LA 레이커스, LA 케이스 등등이요. 뭐 LA 레이커스도 그렇고 NFL 같은 경우는 가을까지는 시작 안 하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네요. 대통령은 NFL 시작을 관중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기를 원하고요. 해서 지금 뭐 축구는 MLS하고 MLS는 이제 취소되거나 보지 못하면은 지금 리펀드를 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NFL이 스케줄 오늘 발표하지 않나요? 네, 오늘 밤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곧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뉴욕 제트 같은 경우는 뭐 티켓 안 판다고 이미 그 결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MLB하고 MLS 축구는 이제 리펀드 해준다고 하고요. 이제 포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열리려나 아니면 또 이제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겠죠. 대통령이 워낙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니까 해주려나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리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친구하시면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스포츠 말씀 잠깐 드리니까 한국 프로야구 보라고 하세요. 네. 실제로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한국 프로야구 중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뭐 많은 것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곳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K-팝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나이대도 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한계가 있고 음식 같은 경우도 뭐 조금 활발해진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 스포츠야말로 사실은 또 특별한 계층, 또 남자라든가 성별로 이러한 그 한국에 관해서 딱 묶을 수 있는 그런 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실험실에서 대통령의 사고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어 나와서 세계가 이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을 썼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에게 그 친화적인 그런 그 신문입니다. 대통령의 친구 루퍼트 머덕의 신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감췄다고 주장을 자꾸 하는데 그러면 증거를 대라. 라고 하는 게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에요.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에서는 세계 1위의 국가와 2위의 국가가 그 대치하고 있는 것이 껄끄럽고 이건 아주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늦게 발표한 건 분명하다. 우한 바이러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게 실험실에서 나와서 그런 건가? 아니면 왜 그랬을까? 그 실험실 자체가 그 우한에 있는 그 애니멀 그 웻 시장, 수산 시장 같은 데서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니까 그럼 중국 정부는 무엇을 알았고 언제부터 알았나? 왜 처음에 조금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의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랬는가? 그것을 알 세계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그 국무장관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증거가 있다. 증거가 많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우한의 실험실에서 무기로 쓰려고 이렇게 개발을 했었던 연구를 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새어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증거를 대라 아니면은 지금 대통령이 정치의 시절에 반중국 정서로 끌고 간다는 인상을 받기가 쉽다. 실제로 정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중국 정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반미 정서도 높지만 반중국 정서도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도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하고 그 자연 발생적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가? 저는 이거 잘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정확한 그 내용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다만 이제 앤서니 파우치 박사까지도 내셔널 지오그래피와 인터뷰에서 분명하다. 이게 과학자라면 그걸 보면은 그 진화 과정을 보면은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과학자들은 안다. 과학자들은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물론 국무부에서도 그 우한 그 실험실이 질병통제국이라도 봐도 돼요. 사실은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메모가 있었고
중국에서도 그러한 그 안전을 염려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더 이상 말만 하지 말고 더군다나 이 세계적인 유행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중국이 그걸 감추려고 한다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합당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정치적인 무기로 쓰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세계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입니다. 루머로 끝난다는 말도 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마더스데이에 어머니를 방문하지 마세요는 샌프란시스코의 보건국에서 간절히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면 가장 좋은 선물이 방문하지 않는 것. 이유는 다 아시죠? 강희신이었습니다.